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대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와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여야의 막판 유세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 투표율이 7.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허영란이 부릅니다. 날개.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유대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거민 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와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검찰에 전격 자수했습니다. 서울신문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99억여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균 씨와 함께 숨어 지낸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 박수경 씨와 아들을 도와준 또 다른 신도 하모 씨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대균 씨는
청해진 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대균 씨는 계열사 자금 99억여 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여객선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부당하게 35억 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대균 씨는 계열사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균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적인 차명 재산이 존재하는지, 유 씨가 숨지기 전 서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했는지 등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균 씨를 비롯한 유 씨 일가가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경영에 개입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신엄마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신명희 씨의 딸인 박 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대균 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하 씨는 같은 날 21일부터 자신의 오피스텔에 은신한 대균 씨와 박 씨에게 지속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며 범인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느려진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와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김 씨는 1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유 씨와 함께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수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였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여야의 막판 유세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전체 선거 승패를 가를 수도권 6곳에 지원 유세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병, 수원정 등 야권 단일화로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지역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현재 전체 15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은 6곳, 새정치연합은 3곳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의 경우 야권 단일화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수원을과 충북 충주도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여당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 기장갑, 울산 남구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은 호남 4곳 중 광주 광산을, 전남 나주 하순,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3곳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선전하고 있는 전남 순천 곡성은 우세가 아닌 박빙 우세로 분류했다. 충청 3곳은 사실상 열세 지역으로 봤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자체 분석을 통해 우세로 평가한 동작을과 김포를 포함해 수원병과 수원정, 평택을 등 5곳을 초박빙 지역으로 판단하고 막판 추격 지원에 나섰다. 동작을은 문재인, 정동영 상임고문 등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노회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단에 참여시켰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도는 90%대 이상이지만 우리 후보들은 아직 결집도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첫 새누리당 의원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남 순천 곡성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가번 새정치연합 후보를 제치는 등 선전하고 있다.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새정치연합 후보는 투표율이 관건이다. 전국에서 해운대 기장갑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5.42%의 저조한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종 투표율이 30% 이하일 경우 전략 공천에 대한 사실상의 유권자 심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원인 충청 3곳의 선거 결과도 관심이다. 새누리당의 기존 지역구였던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 태안에서 영남 여당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지만 충청 지역은 전통적인 스윙보트 지역이어서 실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7.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에서 26일 전국 1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진행된 재보선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288만 458명 가운데 55명 가운데 22만 9,986명이 투표했다.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작년 4.24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과 작년 10월 30일 재보선 투표율보다 높았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순천 곡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새정치연합 서가본 후보가 맞붙었다. 투표율 2위는 서울 동작을이었다.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대결하는 지역이다. 배종찬 리서치본부장은 동작을에는 최근 이루어진 야권 단일화로 여야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 것도 투표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원정 투표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도 야권 단일화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 기장갑은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 광산을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윤희웅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대체로 투표율이 낮다며 특히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 공천에 대한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새누리당 고위공개자는 동작을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러나 자체 조사 등을 놓고 볼 때 수도권의 야권 단일화가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정현 후보가 출마한 전남 순천 곡성의 높은 투표율은 긍정적인 신화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로 젊은 층이 주말을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했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 동작을 등 격전지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야당에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순천 곡성의 투표율이 높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 재보선 날이 휴가를 가장 많이 갈 때여서 사전투표 유권자가 많아진 것일 수 있다며 올해부터 선거가 치러진 지역구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게 바뀌면서 사전투표가 쉬워진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폭 3%포인트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국 경제인연합회 CEO 하계 포럼이 열린 강원도 평창에서 현재 업종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를 내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그간 쌓인 사내 유보금은 불문에 붙이지만 향후 발생하는 단기 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이 단기 순이익의 60에서 70%를 배당,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부담이 28조 원가량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3%포인트 수준에서 사내 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그는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과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라며 사내 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기 부진은 복합적,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덕희가 부릅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바람 부는 세상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꼬불꼬불 꼬인 이 내 인생에 가도 끝이 없더니 지난 세월들이 꿈만 같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바람 부는 세상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같이 좋은 날에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하늘같이 기쁜 날에 흥겹게 춤을 춥시다. 흥겹게 춤을 춥시다. 다음은 정치매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진상조사 부문만 먼저 떼어내서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27일 제안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진상조사 방식에 대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막판에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원에만 한정해서 진행하자며 29일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이미 이견을 좁혔던 세월호 피해자 보상 배상 문제를 과다하게 반영됐다며 뒤늦게 문제를 삼고 나오자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매듭 지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정상 국가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동안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애초 진상조사위의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진상조사위가 현 정부 주요 인사와 청와대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사저회동과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거치며 조사위에 수사권 대신 별도의 특검을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단,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사저회동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가진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특정 정파에서 특검을 임명, 선정, 추천하는 것은 불공정 조사를 처음부터 조장하려는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에서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만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29일까지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고
새누리당 역시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논란에 대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누락 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18일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수십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22일 광주시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 관련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의 제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서 권 후보의 반론이 실린 점 등이 고려돼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표현상 과장된 부분이 있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수원병의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5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경기도 선관위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30일 투표소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후보는 23일 재산 신고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에 대해서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한미 정부는 현재 한미 동맹의 지휘 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조 및 토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김대사는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추진 여부와 관련 한미가 전작권 전환 문제와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한미연합사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밝힐 사항은 없다며 다만 우리가 여러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이든 LPP 등 양국 간 연합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절대 진행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때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2016년까지 연합사가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 시점에도 연합사가 존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측은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 합참과의 업무 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케펄로티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항행 근무자와 공중 근무자 주지 상황을 하지 않고 발사해 정말로 위험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이런 동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민지의 노래입니다. 돈. 돌고 돌아 돈이라 더냐 너도 돌
한술에 쉬었다 가자.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별거 있더냐. 하루 세끼 먹으면 되지. 돈 그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개도 안 갖는 돈이더라. 돈이더냐 명예더냐 아니면 권세더냐. 갈 때는 빈손인 것을. 돈이더냐 명예더냐 아니면 권세더냐. 갈 때는 빈손인 것을.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역과 대출기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70%,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60%로 각각 단일화된다. 현재 시중은행이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하는 LTV와 DTI는 각각 50%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은행에서 집값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한 해 3천만 원을 넘어설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 한도가 3,6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배당을 촉진해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6일 전경련 최고 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14%다. 최 부총리는 또 사내 유보금 과세는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전세금 평균은 3억 61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가 다음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및 상업법인 설립 현황 통계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강남 3구의 뒤를 이은 것은 서울 강동구, 양천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였다. 부산 해운대구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세금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광역 단위로는 서울 전세금 평균이 1억 9,532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산, 대구, 경기, 울산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이 6,449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 인천 등도 낮게 조사됐다. 또 2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취득이 71만 8,346건이었고 외국인 3,425건, 재외국민 888건 등이었다. 내국인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취득 건수는 전체의 0.4%인 3,138건이었고 70세 이상이 4만 753건으로 5.7%를 차지했다. 한편 2분기 설립된 상법인은 모두 2만 757개였다. 서울 6,816개, 경기 5,017개, 인천 912개 등 수도권에 12,745개의 법인이 몰려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 신설 법인 중 2,597개는 강남 3구에 집중이 됐으며 전통적인 공단 지역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도 법인 설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인의 본점 전입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612개 법인의 본점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484개가 늘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지수 순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져 세계 25위를 기록했다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살 시장 개방까지 예고돼 식량 안보 위기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 곡물 도입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식량 부족국인 북한과의 통일 추진에 대비해 체계적인 식량 안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영국의 경제 정보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의
2014년도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한국은 73.2점으로 총 109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1.5점 올랐지만 순위는 한 계단 하락했다. EIU의 식량 안보 지수는 소비자들의 식량 구입 능력과 식량 공급 능력, 식품의 품질 안전 등 세 가지 분야, 28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한 수치다. UN, 국제통화기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해 산출된다. 미국이 89.3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상위국에 랭크됐다. 곡물 자급률과 분단 상황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의 식량 안보 지수 점수와 순위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출자해 진행한 국가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은 좌초우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 농업개발 사업도 정부 지원, 민관 협조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 톤의 해외 곡물을 확보해 곡물 자주율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실적은 28만여 톤으로 2015년 목표치의 5.8%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영부가 부릅니다.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한번 사랑할까요? 세상 내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정말 사랑할까요? 지나간 추억일랑 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덥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해안, 경남, 남해안, 제주도로는 비가 좀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 되겠고 역시 특보 중에서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 경북 그리고 일부 지역에 또 대구 지역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11시를 기해서 잠시 뒤에 강원 남부 쪽으로 또 추가 발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쪽으로 기온이 좀 높은 곳이 있겠고 오늘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2, 세종 31도, 대전, 광주, 강릉 모두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도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쪽으로 비가 오다가 내일 낮에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도 가끔 구름 많고 더운 하루고요. 수요일은 중부지방의 장맛비가 또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예보된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는 내륙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 때문에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많겠고요. 더위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짙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4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오늘은 평소 다른 월요일보다 예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행선 열차 중 경부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오전에 준비된 대부분의 열차의 좌석이 매진돼서 오후에 배차된 열차를 중심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전라선은 오후 3시 10분 열차 이후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호남선과 장항선 역시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후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지난주 월요일보다는 예매가 많이 늦습니다. 때문에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 중앙선과 태백선은 오후 7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는 좌석 구하시기가 다소 힘겹습니다. 오늘같이 열차 이용객이 많을 때는 KTX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에 가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집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분들의 교통 편의와 경제적인 열차 이용을 위해서 KTX 열차와 일반 열차를 10분에서 50분 이내에 연계해서 이용을 하시면 일반 열차의 운임을 30% 할인하는 환승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장태희의 노래입니다. 청춘 찬가. 청춘아 내 청춘아 한 번뿐인 내 청춘
조구름만 빛난 청춘에 떠있더니 이제 폰이 흘러가구나. 떠난 님을 잊는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세워라 너만 혼자 가거라.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유대균 씨의 97일간의 도피 행적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은신했던 곳은 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대균 씨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일명 세모타운에서도 대자동차로 20-30분 거리였다. 대균 씨는 검찰 수배 97일간의 거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버텼다. 대균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유 씨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도피를 시작했다. 그는 4월 19일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신용카드로 프랑스행 티켓을 끊고 이날 출국하려 했던 것이다. 한 발 앞서 검찰은 출국 금지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균 씨는 공항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금수원으로 돌아갔다. 검경이 대균 씨보다 한 발 앞섰던 것은 출국 금지 조치가 유일했다. 대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프랑스행은 예술 활동을 위해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며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대균 씨의 프랑스행이 좌절되던 이날 정오 무렵 금수원에서 핵심 측근들에 의해 유 씨 일가의 조직적인 도피 계획이 마련됐다. 아들 대균 씨가 먼저 움직였다. 4월 20일 저녁 대균 씨는 함께 체포된 경호원 박수경 씨와 함께 충북 진천 음성으로 향했다. 대균 씨는 박 씨 소유의 산타페에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균 씨 옛 운전기사 고모 씨는 랭글러 지프 차량으로 두 사람이 탄 차량을 따랐다. 이에 대해 대균 씨는 바람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1차 도피처로 충북 일대를 정했던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당일 오후 검찰의 수사 착수 공식 발표가 있었고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안 대균 씨가 한가하게 바람을 쐬러 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균 씨는 4월 21일부터 박 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5일 체포될 때까지 95일간 꼼짝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대균 씨 수행원 하모 씨 동생이 세대로 살던 곳이다. 아버지 유병헌 씨가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송치제 별장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였다. 서쪽 4km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있고 상현파출소는 1km 남짓이다. 과감하게 등잔 밑으로 숨어든 것이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경찰이 유병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21일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밭이 있는 이곳에 유 회장 사망 원인의 단서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측이다. 자살, 자연사,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경찰은 30평쯤 되는 시신 발견 장소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쳐놓은 채 사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27일까지 현장 주변 풀도 모두 베어냈다. 경찰 병력 170여 명이 동원됐다. 금속 탐지기와 수색견 4마리도 동원했다. 그간 수풀이 무성해 유 회장 유류품 등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유 씨 도주 추정 경로를 따라 병력을 5개 조로 나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경찰 초동 수사의 잘못으로 단서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작지 않지만 모래 속 바늘찾기식으로 단서가 될 만한 유류품이나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별장 아래 물가를 따라 송치제 휴게소, 주유소까지 이어지는 길을 이용해 매실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27일 다시는 그 구역에 손을 안 대도 되도록 꼼꼼하게 수색해달라. 그 지역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고려대학교 법의학팀도 이날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구더기와 파리를 채취했다. 구더기의 성장과 기후 등을 조사하는 곤충 실험을 토대로 유 씨의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첫 발견 당시 무심하게 내다버린 지팡이도 찾았다. 유 회장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0m가량 떨어진 개울 언덕에서 지팡이를 수거했다. 시신 수습 과정에서 분실하면서 각종 의혹을 남겼지만 14일 만에 지팡이를 찾았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지팡이와 달리 나무 막대기에 가까운 형태로 길이 111cm, 위쪽 지름이 2cm 정도, 아래쪽 지름이 1.5cm 정도다. 경찰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 지팡이에서 지문 등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유 전 회장 시신 발견 직후 주민이 가져갔다는 목뼈와 머리카락도 회수했다. 경찰은 탐문 결과 순천시 서면에 사는 윤모 씨가 가져간 사실을 주민 제보로 확인, 윤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 씨가 갖고 있었던 목뼈는 가로 5.5cm, 세로 5cm의 크기. 경찰에서 윤 씨는 지난 22일 새벽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올라가 뼈 조각을 주워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기도 전이었다. 경찰은 당시 주민이 뼈 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방치했다. 경찰은 목뼈를 가져간 이유와 유 회장의 것이 확실한지도 재조사 중이다. 한 주민은 유 씨가 뼈 조각을 가져간 의도에 대해 아마도 부정 내지 병자용 약으로 쓰려던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광문준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일대를 집중 수색해 자설, 자연사, 타살 여부 등 모든 가정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다시 안경 해프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명한 전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검거된 가운데 유 씨 일가 비리에 연루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검거된 대균 씨가 누나들과 동생을 상대로 자진 귀국을 권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유 씨의 이남 이녀 가운데 수사 대상이 올랐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다. 프랑스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녀 상나 씨는 범죄 혐의가 크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은 비리의 핵심으로 미국에서 행방을 감춘 혁기 씨에게 주목하고 있다. 유 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 배임 범죄의 규모는 약 2,400억 원으로 숨진 유 씨를 제외하면 혁기 씨가 559억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다. 이에 견주어 대균 씨는 99억 원에 불과하다. 이미 기소된 계열사 대표 10명 가운데 일부는 재판에서 경영 비리 책임을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도 혁기 씨가 경영 승계자로서 부친의 측근들과 함께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미 멕시코 등으로 도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섬나 씨 역시 일가 경영 비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되는 범죄 금액 규모만 492억 원이다. 섬나 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인근 고급 아파트에 머물다가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붙잡혔다. 오는 9월 17일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인도 결정이 나더라도 상소할 경우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검거에 공조 없이 나섰다가 실패해 비난받은 검찰과 경찰이 유 씨 장남 대균 씨 검거 및 수사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혜종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장은 26일 오후 5시 대균 씨 조사 브리핑에서 오피스텔을 언론에 공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 소유자인 하모 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피스텔에서 현장 감식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공개했다. 검경이 전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균 씨가 검거되기 직전 검찰이 대균 씨가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발표하던 25일 오후 4시 경찰은 이미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 검거 작전 중이었다. 경찰은 검찰 발표 후 3시간 만인 오후 7시쯤 대균 씨를 체포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명진의 노래 거꾸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아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내 인생도 되돌아가고 싶다. 야속하게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만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돌고 도는 즐거운 인생 동서남북 사방팔방 물레방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인생아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내 인생도 되돌아가고 싶다. 야속하게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만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돌고 도는 즐거운 인생 동서남북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어두운 바닷가 바다새가 부릅니다. 바다새. 달꽃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흘러오는 새야 내 짝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모두 다 가고 없는데 바다로 잠이 드는데 새는
다음은 국제명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사실상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대식 대리전으로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격추된 뒤 러시아가 사실상 내전에 직접 개입하자 미국도 한층 깊은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추스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동맹국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냉전 구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들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반군 군사시설의 위치가 나타난 위성사진 등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유하고 있지만 수시간에서 하루 전에 자료로 공습이나 다른 직접 공격을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니콜라이 말로무슈 전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장이 키예프 원탁회의에서 한 발언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군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비나토 동맹국 중에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보낸 고성능 대구경 다연장 로켓 발사대 토르나도를 비롯한 강력한 새 무기들이 지난 25일 국경을 넘어 친러 분리주의 무장 세력에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은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 등 중화기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새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로켓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며 러시아가 그동안 분리주의 세력들에게 군수품 등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개입에서 직접 공격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에 대항할 우크라이나의 힘을 키우는 것 외에도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며 긴장감을 높이자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회원국들은 나토의 병력 증강을 요청해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동맹국 지위를 부여하면 러시아와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이 반군 로켓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도 오폭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의 정보를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오폭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민간인 인명피해를 내면 러시아의 직접 공격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한 지 20일째가 된 27일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한 지 20일째가 된 27일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80%가량이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이다. 아직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파묻혀 수습조차 하지 못한 시신이 많아 사망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비극은 지난달 서안지구에서 납치된 유대인 청소년 3명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에서 촉발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경찰이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도 짐승 같은 일을 저지른 하마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가자를 공격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대규모 공습, 이른바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을 개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내세운 명분이 거짓된 주장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대인 청소년 납치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경찰 내부에서 하마스는 애초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뉴스와 데일리스타 등 중동 언론들은 26일 미키 로젠펠드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이 BBC 중동 특파원에게 유대인 청소년 납치 살해는 하마스 연계 조직이 하마스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젠펠드 대변인은 이어 하마스가 납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들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야 하겠지만 하마스는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영라디오 출신의 프리랜서 특파원 시라 프랭클 역시 이스라엘 경찰 취재원으로부터 유대인 청소년 납치 살해 사건은 단독 조직의 범행이라고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딴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내세웠던 가자 침공 명분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은 상위 1% 가구가 국내 자산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대 중국 사회과학조사센터는 2014년 중국 민생발전 보고서에서 중국 가구의 자산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하위 25%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국내 자산의 1%에 불과하다며 자산 불균형 정도가 소득 불균형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중국 가구 순자산 진위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02년 0.55, 2012년에는 0.73으로 높아진 것으로 계산됐다.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0.6을 넘어서면 불균형 정도가 심각해 극단적인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중국 도시가구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부동산이라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도시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농촌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60%보다 높았다. 또 보고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요인이 중국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가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현재 중국 전체 시중은행 부실 대출 잔액이 연초에 비해 1,024억 위안 증가한 6,944억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실 대출 규모는 11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했다. 부실 대출 비율도 1.08%로 연초에 비해 0.08%포인트 상승해 최근 6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부실 대출 증가는 경기 하강 압력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성장률 둔화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 주석은 전임자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는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신문이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 국민 참여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국민이 장관 후보를 직접 추천하도록 한 대한내각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코너를 개설했다. 그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유권자들의 뜻을 충분히 모은 뒤에 강요 인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대통령을 표방하며 자칭 조코위 아저씨라는 뜻의 방 조코위인 그가 10월 취임을 앞두고 소통형 리더십을 본격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다. 27일 현재 2만 건이 넘는 추천이 쇄도하고 있다고 현지 영어신문 자카르타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당선인 측이 제시한 후보 3인 명단 중에서 한 명을 택하거나 제4의 인물의 이름을 써넣으면 된다. 위도도 당선인의 파격 인사 행보는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에 따른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정치 신인인 그가 인선해야 하는 장관직은 34개에 달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그는 장관직을 정치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능력, 성향을 우선해 뽑겠다고 해서 지지를 받았으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우선 인력풀이 넓지 않은 게 골치다. 부패 척결과 경제성장 견인 정책을 강력히 펴기 위한 첫 단추인 내각 구성부터 쉽지 않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내각 구성이 조코위의 첫 시험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속한 투쟁민주당은 의회 장악력도 떨어진다. 다른 새 군소정당과 손을 잡았음에도 전체 하원 의석 중 3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인도네시아 정치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장관직 나눠먹기에서 그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형 인선을 하면 인력풀을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이 천거한 장관 후보 명단은 전 현직 장관, 교수는 물론 당선인의 경쟁 후보였던 프라보어 수비안토 후보가 이끄는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출신 정치인도 거명되고 있다. 국민의 뜻에 기반한 반대파 껴안기 행보 역시 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행보는 그가 정치 데모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로부터 독립해 정권 주도권을 잡는 데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자바섬 중소도시 시장 출신으로 자카르타 주지사인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었던 건 메가와트의 적극 후원 덕이다. 그가 메가와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만한 한방패는 없다. 당선인의 이런 행보는 젊은 층에서도 특히 호응도가 높다.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요세 리잘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이용자는 7천만 명이 넘는다며 온라인 추첨 방식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한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참여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를 온라인으로 추천받은 적이 있다. 3번 정일이 부릅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 사랑 그리움 사랑 기다림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 말없이 먼 곳으로 가버린 사람 여울진 창가에 바람만 차가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그리움 달래길은 없는가 사랑 그리움 사랑 기다림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할 그 사람 여울진 창가에 바람만 차가운데 가슴에 스며드는 그리움 달래길은 없는가 사랑 그리움 사랑 기다림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할 그 사람 다음은 사설입니다. 검찰 유대균 검거 은닉재산 환수 출발점 삼아라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I1i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또 50개에 이른다는 계열사의 간판격인 다판다 한국제약 트라이건 코리아의 대주주로 커피 수입 유통업체인 소쿠리 상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차남 혁희 씨와 함께 아버지의 지시로 계열사들을 관리하면서 횡령과 배임의 방법으로 일가가 거액을 챙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씨를 정점으로 하는 초대형 경제범죄단의 보스급 인물이라는 것이다. 조각가라는 겉모습이 더해지며 거칠 것 없었던 대균 씨는 지난 25일 초췌한 모습으로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털어놓고 재산을 남김없이 공개하며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을 유 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대균 씨 검거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검경은 대균 씨 신병 확보에 이어서 수사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이딴 헛발질로 구겨진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균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무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숨어들었다. 대균 씨는 검거 당시에도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국제 공인 심판 자격이 있는 박수경 씨와 함께 있었다. 경호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 씨는 유병헌 씨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명희 씨의 딸이다. 두 사람이 머문 오피스텔은 대균 씨의 수행원인 하모 씨의 여동생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 씨가 그저 아버지의 경제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파 내부에서도 부친의 버금가는 무게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대균 씨는 아버지가 구원파 신도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재산의 향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대균 씨 수사가 뜻밖의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검찰은 다른 형제 신병도 하루빨리 확보해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 씨의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지만 조기 송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남은 미국으로 도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차녀 상나 씨 역시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검경은 유 씨 비리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정의도 말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유 씨 일가 범죄 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부당하게 쌓은 부를 환수해 세월호 수습에 쓰는 것은 남은 자들이 희생자의 영령에 바친 최소한의 위로다. 더불어 유 씨 일가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동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 씨의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할 만큼 부실 수사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소모적인 논란으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유 씨의 도피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속히 검거해 반드시 사인을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균 씨 검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한치의 빈틈없는 수사를 펼쳐주기 바란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순천서 벌어지는 저급한 예산폭탄 논쟁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7월 30일 재보선 순천 곡성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예산폭탄 논쟁은 한국 정치의 후진적 수준을 보여준다. 여야의 이른바 실세가 국가 예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이를 버젓이 공약하는 게 최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를 촉발한 이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다. 그는 10년 가까이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측근이며 최근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호남 열세를 극복하려 그는 지역개발론을 내세웠다. 예산폭탄을 퍼부어 순천을 확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4천억 원이 필요한 순천대 의대 유치, 순천만 공원의 국가공원화, 180억 원이 드는 정수장 통합 등이다. 현역이든 후보든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예산을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투입하는 왜곡을 자행할 우려를 준다면 이는 위험한 것이다. 예산폭탄은 이 후보가 대통령 측근이니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측근이니까 특별한 영향력을 폭탄처럼 발휘할 수 있다는 거라면 이는 분명 예산 왜곡이다. 일부 실세가 자신의 지역에 예산을 불균형하게 많이 가져가면 수많은 다른 지역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예산폭탄 논쟁이 더욱 심각한 건 야당도 똑같은 수준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자신이 야당의 표결권을 지휘한다는 점을 이용해 예산폭탄을 선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정현 후보가 순천에 예산폭탄을 준다는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내가 반대할 것이라며 대신 우리 당의 서가번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후보를 뽑으면 예산 배정을 막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회의 예산 동의권을 주도하는 야당 지도자라면 여야에 따라 예산을 선별적으로 주무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설파해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새정치연합 장병환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서 예산 편성의 원칙론을 확인하고는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남자라 하더라도 예산폭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옳은 것이다. 박영선 대표는 논쟁의 수준을 저하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국가 예산에 자의적인 손길을 가하려는 여야의 행태가 고질처럼 반복되고 있다.
일부 실세는 정부의 예산 편성에 압력을 넣고 여야 할 것 없이 예결위원들은 지역 예산을 권리처럼 챙기고 일반 의원은 막바지에 예결위에 쪽지를 넣어 지역개발 예산을 극적으로 취득한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이 이를 마다하지 않는 건 이런 행동이 지역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산폭탄 같은 저금 논쟁을 없애는 데는 유권자의 의식도 중요하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김수철이 부릅니다. 젊은 그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젊은 미지의 신세계로 달려가자.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 같은 숨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다음은 문화의 기사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사람 중에서 남자 이름은 지훈, 여자 이름은 유진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태어난 남아 중에서는 민준, 여아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1995년 출생한 남자 이름은 지훈이 2,790명, 여자 이름은 유진이 4,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서 남자는 동현, 현우, 준영, 재현, 성민, 성현, 승현, 준호, 민수 순이었다. 여자는 유진 다음으로 민지, 지은, 지현, 지원, 수진, 지혜, 은지, 수빈, 지영이라는 이름이 많았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작년에 태어난 남아 이름은 민준이 가장 많았고 서준, 주원, 예준, 시우, 준서가 뒤를 이었다. 여아는 서연이 가장 많았고 서윤, 지우, 서현, 민서, 윤서 등의 순이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마른 장마 탓에 복숭아, 수박 등 여름 대표 과일들이 산지별로 출하 시기가 분산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 출하되면서 가격 폭락 사태를 낳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더워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7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된 복숭아 물량은 총 6,87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3,024톤에 비해 2.3배 늘었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급락했다. 지난 26일 가락시장에서 도매 거래된 백도 가격은 4.5kg 상자당 16,160원으로 작년에 비해 29%나 떨어졌다. 복숭아의 가격 폭락 사태는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1도가량 높아진 이상기후 탓에 산지별로 출하 시점이 분산되지 않고 전국 산지에서 동시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아 옛날이여.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이에 별빛 속에 금이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에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그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그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그날이여.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4,355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담합에는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역대 전체 담합 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그러나 법정 관리 또는 워크아웃 중이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6개 업체는 과징금이 경감돼 영원이어서 공정위의 기업 사정 봐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 3,500억 원이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 5,980억 원에 이른다.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13개와 대한 턴키 6개 등 모두 19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다. 이 중 최저가 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 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 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 원이 부과됐다. 건설업계 빅세븐은 2009년 6월 호남 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 전체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빅세븐 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써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유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승용차 주행거리가 전년보다 줄어들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27일 2003년부터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유일제를 시행해왔으나 유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태그를 뗀 채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반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유일제에 가입만 하면 제공됐던 자동차세 5% 감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신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축률이 5에서 10%면 1만 원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혼잡 통행료 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조용필의 꿈 전해드리면서 7월 2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문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영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뿜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외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